작년 목포시장 선거는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김종식 시장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저는 그런 세 가지의 심판의 성격의 선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김종식 시장의 부인이, 배우자가 새우 상자하고 현금을 돌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결국 이제 고발이 되고, 선거법 입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이러면서 좀 지역사회가 들썩거렸죠.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가 고발되는 이런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준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심판의 성격이 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김원희 국회의원, 특히 김원희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김종식 후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당원 명부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김원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자당 후보인 민주당 김종식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덮고 결국 공천을 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고, 김원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악재가 겹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김종식 후보가 공천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높아졌었죠. 민주당에 대한 반민주당 정서에 정점을 찍었던 것은 박홍렬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걸 그냥 속전속결로 박홍렬 후보를 제명을 시켜버렸죠. 선거를 2달 앞두고 이제 당내 경선을, 즉 김종식 현직 시장과 박홍렬 전직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이제 그 일정을 앞두고 있었죠. 그게 지난해 4월 초였는데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이죠. 성추행 의혹, 박홍렬 후보에 대한 박홍렬 후보 성추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보도를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에서 속전속결로 박홍렬 후보를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술렁이었고, 노인 취미 활동비, 그러니까 2018년 목포시장 선거 당시에 노인 취미 활동비 10만 원씩 주기로 공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죠. 물론 그 취미 활동비 그 공약이 근소한 300표도 안 나는 표차로 당시 현직 시장인 박홍렬 후보를 누르고 김종식 시장이 당선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합니다. 아무튼 김종식 시장은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4년 내내 여론이 안 좋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굉장히, 김원희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는데, 이 당원 명부가 어디서 온 거냐?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박홍렬 시장이었고, 또 손혜원 전 의원이었죠. 근데 그 열린민주당의 당원 명부가 8,000명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후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 김원희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김종식 시장에 대한 어떤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결국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참패, 민주당 후보의 참패, 그리고 무소속 박홍렬 후보,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홍렬 후보의 완승으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과연 김원희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김원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박홍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제명시키는데 어찌됐든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원희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을 연임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박홍일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무소속이지만 굳이 저 불편한 김원희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의향이 있을까요? 자기를 제명시키는데 어찌됐든 어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를 보면은 박홍일 시장은 민주당에 입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총선을 치러지는 겁니다. 김원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박지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지난 한 3년이죠. 3년간 과연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있었는가, 좀 뭐 따져봐야 할 일이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목포를 위해서 김원희 의원이 재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이구동성으로 김원희 의원은 차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원희 국회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즉 시장도 무소속,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썩 그렇게 좋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자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했죠. 통합 전까지 열린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박홍일 시장과 손혜원 전 의원인데, 최근 손혜원 전 의원이 김원희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시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박홍일 시장도 김원희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민주당의 현재 그 목포의 의원이 김원희 의원이라고, 정말 지난번 지선에서 굉장히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분이에요. 진짜 제가 이 조금만 정말 독하게 맘먹으면 저는 그냥 고발해버리겠어요, 그 사람. 그것도 다른 당의 후보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투 공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거를 바로 제명을 시켜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후보 신청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미투 사주를 했더니 그 비대위에서 빛의 속도로 그냥 제명을 시켜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갖고 갔다고 생각되는 8,000명의 신입 당원 명부가 있었거든요. 열린민주당의 당원 명부였거든요. 근데 그 명부를 김원희 의원이 그것을 저쪽의 경쟁자한테 그 명부를 갖다가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대위에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비대위에서 나온 게 얘기가 그 명부를 갖다 줬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 김종식이라는 시장 후보가 그 사람이 그 명부를 자기 선거에 활용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응? 이게 무슨 정말 귀신 씨 하나 깎는 소리입니까? 그 미투 공작에 휘말려서 결국은 무혐의가 나온 상황인데, 무소속으로 나오셔갖고 19점 몇 프로 이겼어요. 18,000표 이겨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김원희 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 사람. 이처럼 현재 김원희 의원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돼 있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김원희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 이것을 판단하고 도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김원희 의원의 우군들이 많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이전에 박지원 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틈새를 따서 여러 사람들이 내년 목포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